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고리를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염고리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감염고리가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환자 한 명이 생기고 또 그 다음 환자가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이 3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역당국의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잠복기가 한 4일 정도로 굉장히 짧고, 그리고 환자 한 명이 발생한 뒤에 그 다음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면 어쨌든 생각보다는 전파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수도권 집단 발병의 이유가 이렇게 환자에 대한 인지 시점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보다, 그러니까 더 빠르다, 그러니까 늦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지했을 때에는 그 다음 차수가 진행된 이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 플러스 실제로는 그만큼 수도권 쪽에 그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후에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더라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역당국이 밝히는 그런 이유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수도권 지역 내에 어떤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다. 그리고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N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고령층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위험군이다 보니 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은 그 직접적인 시발점이 과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태원 클럽이나 이후 발생한 물류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염자가 청년층 아니면 장년층이었던 반면에 이로 인한 N차 감염 확산이 최근에는 개척교회나 방문 판매나 광명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 또는 경기도 광주 요양원 이렇게 다시금 고령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고 감염된 이후에 예후도 좋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통계상으로 국내 평균 치사율은 약 2.3%인 반면에 70대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16.6%로 굉장히 높고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2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청장년층보다는 고령층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 요거는 치사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 80대 이상 고령층의 치사율이 두 자릿수라는 점 우려스럽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연구시설뿐만 아니라요. 기아차의 광명공장 역시 직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이 기아차 광명공장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최초 감염 경로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전파가 있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의 이제 역학조사 결과로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인 아들이 감염된 것까지만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장 내부에서 해당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후에 아들에게 전파를 한 건지 아니면 아들이 먼저 감염된 후에 그 해당 직원에게 전파를 시킨 건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결과가 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만일 공장 내부에서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해당 직원이 감염된 이후에 임상 증상을 보인 시점부터 일정 시간 또는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장의 직원이 한 5천 명 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가정 하에서는 해당 공장 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역학조사가 나와야만 그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진앙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가 민간 제약사 3곳과 함께 코로나19 시험용 백신의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출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미국 그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CNN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 모더나 RNA 백신 후보 물질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 민간 제약사 3곳 이렇게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은 최소 그 대상 인원이 1,000명 이상을 하는 대규모 임상 시험 단계이고요. 임상 시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과거 우리가 다른 병원체들에 대한 어떤 백신 또는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상담 결과를 보면 2상까지 잘 오다가 3상에서 탈락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임상 시험 단계인 만큼 아직은 뭐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 모더나 RNA 백신인 경우에는 과거 나온 자료가 일상 보도자료, 데이터도 아니고 보도자료만 알려진 상태이고, 그 이후에 뭐 임상 이상이라든가 그 결과나 데이터들에는 공개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임상 3상을 마친다라고 하더라도 상용화를 위한 어떤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든가 아니면 공급을 맞출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백신 개발 관련 소식도 들어왔었는데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각대학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